입생로랑을 창립한 무슈 생로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대면하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규정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나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이 무슈 생로랑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다움이 남성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 클래시의 나다운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름이 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진정 나다울 때 가장 이제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남성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남성들에게도 나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요즘은 너무 여러 방면에서 완벽한 그런 모습보다는 나만의 확고한 취향을 잘 알고 그것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나다운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걸 표현해내는 능력이 남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모임에서 본인의 확고한 취향을 드러내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단 그 취향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 근거가 명확할수록 좋아요. 이야기만 정말 흥미롭게 이어갈 수 있다면 청자들이 막 엄청나게 큰 공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몰랐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대중적인 취향을 갖는 것보다는 나만의 살짝 오타쿠적인 그런 취향이 더 매력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뭐 마블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나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를 좋아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흥미롭고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서 그 전문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저는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항상 그 이유들을 듣는 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본인이 가진 매니악한 취향이 있는데 그것과 일치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엄청난 반가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엄청 커지죠. 이런 현상은 이제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만의 막 엄청난 오타쿠적인 애니메이션 취향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취향이 정말 잘 맞는 이성을 우연한 계기로 발견을 하게 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모임일지라도 주변은 그냥 갑자기 싹 음소거가 되고 둘만 아주 신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같은 조건에서 뛰어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해지기가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도 나다운 취향이 뭔가, 나다운 모습은 어떤 건가, 그런 걸 한번 좀 이번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본인의 매력을 찾는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나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10대 때 가지게 된 취향이 거의 평생 간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시TV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분야에 정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패션도 그렇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나다움을 완성을 시켜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한테 계속 돌아오니까 지금의 나다움에 큰 기반을 닦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의 나다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이건 정말 나다움을 상징하는 아이템이다 싶은 것들을 이제 분야별로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얘기부터 할 건데,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다양한 향수를 사용을 하고 취향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클래시를 상징하는 향을 하나만 꼽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수 카테고리는 이번 영상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제품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입생로랑 뷰티의 마이셀프라는 향수인데요. 다양한 남성성의 모습, 개개인의 취향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스토리를 담은 정말 멋진 향수입니다.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슈 생로랑의 그 명언이 그대로 이제 영어로 쓰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보면 저는 진짜 신경 많이 썼다고 느꼈던 게 이 부분인데, 책자 같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마이셀프에서 이제 E만 빠진 스펠링이 쓰여있죠. 재밌는 게 M과 F를 가리면 YSL이거든요. 입생로랑. 이 브랜드 측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 머스큘린과 여성, 페미닌의 사이를 연결하는 My YSL 프레그런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완벽함보다는 나다움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현재 시대상을 잘 반영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에서 이 향도 전형적인 남성 향수의 이미지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딱 뿌렸을 때 남성적인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꽃향기로 중화가 되는데 그 꽃향기가 오렌지 블라썸 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로럴 우드 계열 향수인데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남성 향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 메인 노트인 오렌지 블라썸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성을 엄청 중화를 시켜줘요. 이 오렌지 블라썸 향이 유치하게 표현되는 제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이유로 저희
채널에서는 뭐 소개해드린 적이 없지만 좀 유치해지기 쉬운 향이에요. 근데 이 향수에서 나는 오렌지 블라썸 향은 좀 더 세련되고 깊은 느낌입니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 향 전체에서 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면서도 탑노트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프레시함이랑 이 베이스 노트의 좀 우디한 향들, 엠버나 패출리향 이런 좀 무게감 있는 향들을 엄청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조화롭게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수 잔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잔향이 되게 센슈얼한 느낌이거든요. 너무 막 강한 그런 남성적인 향수들은 싫고 머리 아프고 한데 그래도 나는 조금 남성적인 향을 뿌려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충분히 시도해보실만 합니다. 이 향도 향인데 이 바틀 디자인이 저는 최근에 봤던 바틀들 중에서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블랙 컬러에 슬림하게 딱 길게 빠진 디자인이 이런 입생로랑 뷰티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담아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격은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저희가 구매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클래시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린 수트. 처음에 제가 이걸 입었을 때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원래 누커스의 시그니처 원단이었는데 이제 제가 입고 나서 많은 클로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원단을 많이 요청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 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정말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저를 상징하는 그런 수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제가 차기 클래시의 시그니처 수트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버건디 컬러의 솔라로 수트를 제작을 했는데 요것도 그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린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린 컬러 벨벳 수트를 아예 하나 더 만들었었고 이거 이제 삐띠오머에 입고 갔었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차기 시그니처 수트로 밀어보려고 하는데 계절상 이제 제가 삐띠오머에서 입었을 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몇 번 못 입어가지고 아직 별로 보여드리지 못했죠. 요건 임팩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거냐고 뭐 삐띠오머에서도 그랬지만 댓글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거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엄청나게 좀 시그니처 수트로 부각을 받아서 지금도 그린 컬러를 클래시TV의 시그니처 컬러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시계는 이거죠. 제가 회사원일 때 구매했던 오메가 시마스터 309형. 아직도 이 시계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제임스 본드 보고 따라서 산 시계였지만 클로버 여러분들도 클래시TV 보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었고 저랑 똑같은 구형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버워치여서 뭐 이런 수트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비가 올 때도 차기가 되게 좋고 전천으로 정말 캐주얼하게 아끼지 않고 막 차고 있어서 더 고가의 시계도 있지만 뭐 가격을 떠나서 가장 좀 저를 잘 표현하는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매 겨울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해 주시는 무스탕은 진짜 3년 전에 제가 산 거죠. 이거를 처음으로. 요건 이제 올해 코피 측에서 받은 건데 요거는 진짜 제가 꿈꿔왔던 아우터예요. 아메리칸 마초 스타일의 그런 로망도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스탱도 되게 좋아했었고 랭글러도 좋아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것을 의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게 무스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모 자켓. 많은 분들이 뭐 잘 어울린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콕핏 역사상 최대 25% 할인을 하는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2차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었죠. 그 프로모션 기간을. 그래서 그 덕분에 클래시TV 하면 무스탕 이렇게 많이 떠올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은 최근에 또 컨텐츠를 했었는데 뉴발란스가 리얼라이프에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신고 있는 요 로렌조 만피 로퍼도 저다운 아이템이죠.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제가 리얼라이프에서도 계속 이렇게 맨날 수트를 입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캐주얼하게 입을 땐 항상 뉴발란스를 좀 신게 되더라고요. 또 지난번에도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 뉴발란스가 저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포멀한 의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93이랑 996 같은 경우에는 수트에도 정말 많이 입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클래식 웨어 쪽의 셀럽들이 많이 또 그렇게 매치를 하죠. 그걸 보고 저도 많이 따라했고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뉴발란스에서 또 선물로 주신 574인데 요거는 또 트위티님이랑 같이 커플 운동화로 똑같은 거를 구매를 또 한 거예요. 내돈내산으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스니커 헤드적인 성향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무난하게 구할 수 있고 신을 수 있는 이 뉴발란스가 저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모든 신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발볼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슈즈들을 신으면 발이 아파요 항상. 근데 뉴발란스는 발볼이 넓은 저에게도 굉장히 편하니까 많이 찾게 됩니다. 이게 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제가 타잖아요. 레인지로버 자체가 조금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엘레강스한 느낌이랑 인텔리전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불을 과시하려는 느낌도 들지 않고 거기다 좀 영국 차니까 영국적인 그런 헤리티지와 이미지도 좀 같이 가져가고 다만 이제 고장이 잘 난다는 프레임이 엄청나게 강하긴 하죠. 그래도 흔하지도 않고 제가 평소에 입는 그런 옷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트위티님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좀 포멀웨어를 좀 많이 입으니까 우리 부부한테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도 저는 트위티님이 제 차에서 내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정말 잘 샀다. 나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는 딱 진짜 한 뮤지션만 딱 꼽으라고 하면 전 라디오헤드를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헤드를 들었는데 라디오헤드라는 밴드는 진짜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밴드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환경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었고, 그리고 우울감이나 이런 편집증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사를 볼 때도 저런 정신적인 세계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런 것도 제가 좀 많이 깨달았었고, 7집이었던 것 같은데 인 레인보우스를 발매를 했을 때 정말 획기적이었던 게 이런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그때 만들어 놨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그 금액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100를 낼 수도 있고 $1000를 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이제 금액을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아직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3만 원을 한국 돈으로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앨범이 아이러니하게도 라디오헤드에게 역대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혁신적이었죠. 틀을 깨는. 라디오헤드 곡들은 다 저한테 틀을 깨는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후렴이 없는 곡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 어떤 창의성 같은 거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라디오헤드의 공연을 보러 오사카의 서머소닉 페스티벌을 갔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눈앞에서 진짜 그 공연을 실제로 봤을 때 감명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헤드 얘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를 가졌을 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 그 희열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도 그때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온 영상들을 보면 전율이 돋아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평생. 인생 전반에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라디오헤드를 꼽을 수밖에 없죠. 그림은 마크로스코. 마크로스코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서양미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듣게 됐어요. 교수님이 자기는 마크로스코라는 화가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서 마크로스코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줬는데 색깔 대충 칠해놓은 그림 같은데 그걸 실제로 보면 엄청난 위압감과 전율이 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미술관에서 마크로스코 그림을 보게 되는데 와, 근데 진짜 큰 거예요. 그걸 처음 봤을 때 그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봤어요. 와, 진짜 압도되고 살짝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오바가 아니라 진짜로. 지금도 압도적이었던 그런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고 일상을 담아내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장애에 대한 생각을 정말 깊게 해볼 수 있었고 이거를 정면 돌파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원래 이누도이신 감독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메중도 히미코도 좋아하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우는 장면에서 저도 진짜 조제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저도 같이 받았었고, 영화 인터뷰를 할 때 시마부키 사토시가 실제로 울거든요. 조제를 너무 사랑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 봤을 때도 저는 또 울컥했었어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신 분들은 이 야상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주인공이 계속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뻤어가지고 당시에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구했다가 제가 20대 후반이 됐을 때 이런 오리지널 밀리터리 야상을 구매를 했죠. 이거 진짜 군복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말 주기적으로 돌려보는데 이제 트위터님 같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영화예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요거죠. 상실의 시대. 이거를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봤었어요. 20대 초반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앞에 표지 다 찢어져 있는 거 빌려다가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산 거고, 번역한 사람이 다른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다 읽어봤고 영어로도 읽었었고, 노르웨지어 누구잖아요 원래 원제가. 이 책 안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저한테 그런 책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펼쳐서 아무 페이지나 읽어도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엄청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저는 무라카미 하루츠키의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랑 뭐 별의별 걸 다 읽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세련되잖아요. 거기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비틀즈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게 된 것도 사실 상실시대의 탓이 크고, 여기 보면 이제 카인드 오브 블루라든지 빌에반스나 뭐 이런 재즈에도 입문을 하게 된 것도 영향이 되게 크고, 여기 이제 보드카 토닉 되게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피스타치오랑 보드카 토닉이랑 피스타치오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요리들 뭐 오므라이스를 포함해서 요리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으니까 맥주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맥주 마시면서 진짜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 평생 최고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계발서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 그래도 부해초월 차선이 미래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인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그거죠.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소득을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건데 이제 이 책을 읽은 지 이제 10수년이 지났을 텐데 저는 아직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추월할 거냐. 그래서 아무튼 저의 어떤 직업을 고를 때 그리고 어떤 꿈을 정할 때 영향을 많이 줬고, 그게 이제 나답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은 요 공간이죠. 그냥 이 스튜디오 가구 하나하나도 취향 같은 게 좀 반영이 된 거니까 가장 나다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남성들에게 나다움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제 클래시의 나다움을 형성하게 해준, 그리고 나다움에 영향을 준, 그리고 스스로 나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나다움을 잘 드러내는 입생로랑 뷰티의 마이셀프 우드 퍼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고 마이셀프의 향이 궁금해지신 분들은 온라인 공식몰이나 백화점 매장에서 1.2ml 샘플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꼭 한번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클로버 여러분들의 나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Always be crazy.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는 생로랑 마이스.